해보죠. 예. 29일, 예. 29일 장이 지난주 끝나고 나서 목요일이죠. 지난주죠. 네. 지난주 29일 장이 끝나고 나서 한미약품이 예. 호재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회사와 예. 기술 수출 계약을 했는데 예. 한 1조 원쯤 된다. 네. 호재죠. 장이 끝났습니다. 29일에. 문제가 예. 없죠. 예. 그런데 그 뒤에 한 3시간쯤 뒤에 악재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독일 회사인데요.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회사로부터 큰 회사죠. 악재를 통보를 받았어요. 예. 네.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회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임상 시험도 그만두고 그 권리를 다 반납을 하겠다. 어쨌든 그것은 악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녁 한 7시쯤 받았어요. 네. 이제 호재는 4시쯤 공시하고요. 네. 저녁 한 3시간 뒤에 악재를 받았는데 그건 바로 발표를 안 하고요. 예. 그거 다음 날 했는데 예. 장이 열리고 나서 한 30분쯤 됐을 때 9시 반쯤. 9시 29분에 정확히 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호재는 그냥 장 끝나고 제대로 발표하고 예. 악재는 호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악재를 한 장 시작돼서 한 30분 정도에 발표를 한 거죠. 예. 이거는 시간만 볼 게 아니라 잘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그 30분 정도 되는 시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건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나오겠죠. 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공시라는 게 뭐 호재든 악재든 24시간 안에 통보받은 뒤 24시간 안에 발표를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자율적으로 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언제든지 예. 공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예. 30일 오전 9시 29분에 공시했다고 해서 네.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 전날 호재라는 1조 원 정도의 호재가 있어서 예. 이미 30일에 시가, 처음 주가가 시작될 때 전날보다는 5% 정도 뛴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 상태에서 그러면 호재가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되기가 쉽겠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악재를 터뜨린 거죠. 예. 결과적으로. 예. 그럼 주가가 급락을 했죠. 예. 결국 그날은 결국은 18.1%가 이제 빠진 거죠. 네. 정리를 해보면 자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예. 공시는 법을 지켰다 하지만 예. 호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주가 악재를 나중 30분 정도 후에 발표했다는 것은 누군가 세력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면 이익을 더 많이 보는 예. 그런 구조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금융당국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악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 30분 동안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시간을 줄일 준 수 거죠. 있고 오히려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한미식품 약품 주가를 예를 들면 예. 지난 29일 종가가 62만 원입니다. 오늘 47만 1,000원입니다. 네. 그럼 그 24% 정도가 이제 빠졌죠. 예. 공매도 간단한 겁니다. 제가 한미약품 주식을 지난 29일에 62만 원에 팔아서 예. 지금 47만 원이죠. 팔아서 지금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저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왜 그러느냐? 제가 한미약품 주식이 없습니다. 송경철 앵커한테 제가 주식을 빌려왔습니다. 예. 그럼 저는 팔았어요. 네. 그 62만 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47만 원으로 떨어져 있죠. 예. 그럼 주식을 저는 2만 원 가지고 싼 걸 사요. 예. 그럼 차액은 제가 가지고요. 빌려온 주식은 송경철 앵커한테 약간의 수수료만 주고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예. 얘기를 정리하면 예. 주식 거래 기법 중에 공매도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자기가 판 주식이 점점 싸질수록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30일에 한 30분 정도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려가도록 더 바랬고 시세를 조정했다면 예. 그런 것들이 바로 공매도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약품 뭐 상장일에 가장 큰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죠. 공매도 작년에 한 거래량이 8조 원 정도 예. 기술 수출 계약을 했을 때 예. 급등 이제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47만 1,000원인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예. 이 회사의 목표 주가는 뭐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리고 뭐 그랬었는데 예. 지금 엄청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예. 이 공매도라는 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그렇지 기관이나 않습니다. 뭐 기관도 할 수 있고요. 예.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다만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또는 서류 작업도 복잡하고 네네. 그런 다음에
공매도를 할 때 제가 아까 말씀 수수료 같은 걸 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조건이 큰 대기업들, 큰 기관보다는 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상당한 무슨 정보가 있거나 네. 확실히 있거나 할 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 피해가 훨씬 많았습니다. 결국은 30일 날 최종적으로 보면요. 예. 개인은 한 2천억 원 샀고요. 기관은 한 2천억 원 팔았습니다. 예. 기관이 판 걸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은 셈이에요. 개미들만 이제 또 그렇습니다. 피해를 본 그러게요. 셈인데 뭐 공매도 세력도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사전에 또 미공개 정보를 공시가 30분 뒤에 일어났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이죠. 미공개 정보를 안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공매도 세력이 취한 이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신증권이라든지 예. 또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 대략 추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쌀 때 팔아서 가장 쌀 때 사면 이득을 얻는 건데 예. 지금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경우에 예. 적어도 20%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예. 그래서 공매도라고 이제 드러났을 경우를 상정하면 예. 적어도 한 29분 30분 사이에 20% 정도의 이익은 얻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23%, 21% 그렇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고 한미사이언스는 지주회사.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한미약품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한미약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첫째는 뭐 법을 어긴 것이 없다. 예. 예. 없다 그러고 일부러 늑장 공시하지 않았다. 네. 그 한미약품 주장은 이게 악재 같은 거를 받은 시간이 저녁 7시인데 네. 그때는 거래소에도 당직자다. 사안이 중대해서 당직자한테 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거래소에 찾아가서 상의도 하고 해서 하는데 거래소 측은 답변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찾아올 이유도 없고 예. 상의할 이유도 없고 24시간 열려 있다. 공시 시스템이. 거기 하면 그만이지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거래소는 아주 냉담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눈여겨봐야 될 게 한미약품이 이제 호재 공시하고 악재 공시 이게 지난해에도 있었던 지난해에도 패턴이 그 비슷한 게 있었습니까? 있었고요. 예. 또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이제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번이 두 번째일 수가 있는데 드러난 것만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어떤 우리 신약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업계에 상당히 뜨고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의 예. 브랜드 가치라고 그럴까요? 브랜드 명예라고 할까요? 그 상당히 실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YTN 보도국 박성호 선임 기자와 함께 한미약품에 제기된 의혹들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의사의 전문적인 어떤 판단 하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예. 복용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당초 이제 식약처가 공개한 안전성 서한에서 신규 환자의 처방을 제한했던 것과 달리 네네. 신규 환자에게도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이런 조치는 올리타정에서 중증의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기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 말기 폐암 환자에게 해당 제품의 유익성이 어떤 유해성보다 위험성보다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규 환자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 올리타정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제 이게 폐암 신약인데요. 지난 5월 식약처가 조건부 승인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예. 원래 임상 시험은 보통 3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쵸, 3상까지. 3상까지 예.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2단계까지 이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야말로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켰던 그런 약품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식약처가 지난달 30일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게 됩니다. 롤리타정을 투약한 환자들에게서 중증 이상 그 피부 반응이 발생했다면서 어허.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을 이제 제한하자 이런 서한을 배포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2명의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요.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그 독성 표피
이제 사용 반응으로 인한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부작용이 올리타종으로 인해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밝혀졌고 네네. 한 명은 뭐 스티븐스 존스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제 병이 생겼는데 그 병도 물론 이거와 관련은 있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이 악화돼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한마디로 올리타종으로 인한 그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이제 한 명이 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여기서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늑장 공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네. 지난달 29일과 30일 신약 기술 수출 관련 호재 또 악재 공시를 좀 시간차를 두면서 공시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이제 한미약품이 지난주 17시간의 시차를 두고서 대박 공시다, 쪽박 공시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이제 내놔가지고 시장의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예. 이제 지난달 29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4시 30분 한미약품은 미국의 제넨텍사라는 이제 제약사로부터 항암 신약 물질을 1조 원에 팔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른바 예. 대박 공시라고 불리는데요. 예. 그런데 다음 날인 30일, 지난주 금요일 개장 후 30분이 지난 오전 9시 30분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이 지난해 7월 한미에서 사들인 항암 신약 관련 권리를 반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 한미약품의 항암 신약에 대한 새로운 임상을 하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계약을 깬다는 거거든요. 아예 깨버리겠다. 예. 그래서 특히 이날 30일의 공시는 이 회사 관련 수입이 8천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줄어드는 그야말로 대형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날 공시에 된 그 호재만 보고서 30일 오전 9시부터 30분 동안 주식을 샀던 상당수의 투자자들의 손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네. 이를 두고서 한미약품은 의도하지 않은 공시 지연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뭐 한국거래소와의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베링거 인겔하임이 포기한 신약은 지난해 한미약품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면서 3세대 폐암 치료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그 신약인데요. 예. 한미약품이 이런 계약의 중대한 변화를 공시 전날인 29일 오후 7시 6분에 이메일로도 받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네. 그런데다 다음 날 오전 7시에 공시 시스템이 열리는데 이때 직접 이 내용을 공시했다면 불공정 거래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약품은 투자자들에게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두고 당직자에게만 이 일을 맡길 수가 없어서 공시가 지체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 그렇죠.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중시 쪽 관련 그 카페 들어갔더니 뭐 주주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이번 한미약품의 주가 폭락 사태를 보면 또 하나의 그 키워드가 이제 공매도인데요. 네. 일단 일반 그 주주들은 이제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동을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아까 뉴스 봤더니 뭐 한 20% 이상 차이를 얻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지난 30일 공매도 수량이 10만 4천여 주였는데 이게 평소하고 비교하면은 20배가 넘는다면서요? 네, 이제 뭐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없는 네네. 것을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제 10만 원인 A사 어떤 특정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면서 A사의 주식이 없는 투자자도 이 회사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고서 며칠 뒤 주가가 만약에 7, 8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서 되갚는 그렇죠. 형식입니다. 뭐 사실상 이건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좀 미스터리 논란인데요. 예, 예. 이제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그 공매도 수량이 앞서 말씀드린 10만 4천여 주.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상장이 2010년 7월에 됐는데 그 이후 사상 최대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하루 평균 공매도 수량이 4,850주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지난달 30일 그 공매도 규모가 평소 거래의 21배 정도 된다고 지금 표에 합니다. 나오네요, 보니까. 네, 예. 그리고 공매도 금액도 616억 원. 이거는 9월 한 달 전체 공매도 금액에 버금가는 숫자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매도 세력의 악의적인 개입이 있을 그래, 이게 것이다. 알고 있었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어떤 사전 정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명백한 그렇습니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예. 이제 의심을 받는 것은 바로 타이밍인데요. 네네. 만약 누군가가 베링거 인겔하임 항암제 그 기술 계약이 해지된 그 공시를 발표한 9시 29분 30일 9시 29분 이전에
공매도를 했다면 이들은 사전에 이제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이렇게 예, 좀 예. 추론할 수가 있고요. 또 전날 오후 29일 오후 한미약품은 미국 제넨텍과 1조 원의 그 표적 항암제 기술 계약을 맺었다고 이거 대박 공시, 호직성 공시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렇죠. 걸 느끼실 예, 수 예, 있을 예. 거예요. 그 의심을 증폭시킨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1조 원짜리 대형 호재에도 이제 30일 한미약품의 주가는 의외로 매수세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출 계약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엄청나게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어서 그런 의심이 들고 또 30일 장 개시와 함께 5%가량 오른 선에서 출발했지만 곧바로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네. 악재 공시가 뜨자마자 이제 추락하는 당시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수출 성사 이후 주가가 10에서 15% 정도 급등했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어서 이런 악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타나는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보니까 의심의 의심의 여지가 참 많아 보이는 왜냐면은 것 같아요. 호재를 띄워놓고 4시 네. 호재를 띄워놓고 7시에 악재를 띄웠기 때문에 4시 반에 호재를 띄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테고 그때 이제 7시에 악재가 나오면 그 다음 날 이제 또 떨어지잖아요. 이게 보니까 9월 30일에 거의 18%가 빠지면서 50만 8천 원을 찍었고 또 한번 보여주시죠 주가를요. 네. 현 주가도 지금 보니까 오늘도 44만 5천 원까지 갔다가 47만 3천 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틀 동안 거의 25% 이상이 빠진 거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만약 그때 샀다면 지금 20% 이상의 차익을 거둔 거라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저도 보니까 음. 정치권에서 이제 관련 법안이 발의 중이다 네, 이런 네. 기사가 떴는데 이제 네. 한미약품의 이런 늑장 공시와 공매도 세력에 대한 어떤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기관 투자자가 대여한 주식을 60일 안에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하는 법안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 파장이 좀 큰 만큼 금융당국의 주도적인 면밀한 조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올해 첫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8호 태풍 차바입니다. 현재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의 최대 풍속 초속 47m에 달하는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입니다. 이동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태풍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면서 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사이에 제주도 동쪽을 스치듯 지나겠고요. 이후 여수나 부산, 울산 등 남해안 쪽을 스치듯 지나가거나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되겠고요. 남부지방도 내일 새벽부터 차츰 태풍특보가 내려지기 시작해 오후까지도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해상에서는 거친 파도가 일어나겠습니다. 앞으로 비는 제주 산간에 최고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동부 해안과 경남, 경북 남부에는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 내륙에서도 최고 150mm에 달하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나무가 부러질 정도의 꽤나 강한 바람이 불어대겠습니다. 비바람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정드렸습니다. 그 30분 동안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시간을 줄일 준 수 거죠. 있고 오히려 이득을 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네. 한미식품 약품 주가를 예를 들면 예. 지난 29일 종가가 62만 원입니다. 오늘 47만 1천 원입니다. 네. 그럼 거의 24% 정도가 이제 빠졌죠. 예. 공매도 간단한 겁니다. 제가 한미약품 주식을 지난 29일에 62만 원에 팔아서 예. 지금 47만 원이죠. 팔아서 지금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저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왜 그러느냐? 제가 한미약품 주식이 없습니다. 송경철 앵커한테 제가 주식을 빌려왔습니다. 네. 그럼 저는 팔았어요. 네. 그 62만 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47만 원으로 떨어져 있죠. 예. 그럼 주식을 저는 2만 원 가지고 싼 걸 사요. 예. 그럼 차액은 제가 가지고요. 빌려온 주식은 송경철 앵커한테 약간의 수수료만 주고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예. 얘기를 정리하면 예. 주식 거래 기법 중에 공매도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자기가 판 주식이 점점 싸질수록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30일에 한 30분 정도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려가도록 더 바랬고 시세를 조정했다면 예. 그런 것들이 바로 공매도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약품 뭐
상장일에 가장 큰 아마 그렇게 볼 수 있죠. 공매도 작년에 한 거래량이면서, 8조 원 정도 예. 기술 수출 계약을 했을 때 예. 급등 이제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47만 1,000원인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예. 이 회사의 목표 주가는 뭐 7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올리고 뭐 그랬었는데 예. 지금 엄청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예, 이 공매도라는 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그렇지 기관이나 않습니다. 뭐 기관도 할 수 있고요. 예. 개인 투자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다만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예. 키 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호재는 그냥 잠깐 나고 제대로 발표하고 예. 악재는 호재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악재를 한 장 시작돼서 한 30분 정도에 발표를 한 거죠. 예, 이거는 시간만 볼 게 아니라 잘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그 30분 정도 되는 시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건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나오겠죠. 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공시라는 게 뭐 호재든 악재든 24시간 안에 통보받은 뒤 24시간 안에 발표를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자율적으로 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언제든지 예. 공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예. 30일 오전 9시 29분에 공시했다고 해서 네.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 전날 호재라는 일정을 해보죠. 예. 29일, 예. 29일 장이 지난주 끝나고 나서 목요일이죠. 지난주죠. 네. 지난주 29일 장이 끝나고 나서 한미약품이 예. 호재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회사와 예. 기술 수출 계약을 했는데 예. 한 1조 원쯤 된다. 네. 호재죠. 장이 끝났습니다. 29일에. 문제가 예. 없죠. 예. 그런데 그 뒤에 한 3시간쯤 뒤에 악재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독일 회사인데요.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회사로부터 큰 회사죠. 악재를 통보를 받았어요. 예. 네.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회사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임상 시험도 그만두고 그 권리를 다 반납을 하겠다. 어쨌든 그것은 악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녁 한 7시쯤 받았어요. 네. 이제 호재는 4시쯤 공시하고요. 네. 저녁 한 3시간 뒤에 악재를 받았는데 그건 바로 발표를 안 하고요. 예. 그 다음 날 했는데 예. 장이 열리고 나서 한 30분쯤 됐을 때 9시 반쯤. 9시 29분에 정도의 호재가 있어서 예. 이미 30일에 시가 처음 주가가 시작될 때 전날보다는 5% 정도 뛴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 예. 그 상태에서 그러면 호재가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되기가 쉽겠죠. 예. 네. 그런 상황에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악재를 터뜨린 거죠. 예. 결과적으로. 예. 그럼 주가가 급락을 했죠. 예. 결국 그날은 결국 18.1%가 이제 빠진 거죠. 네. 정리를 해보면 자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예. 공시는 법을 지켰다 하지만 예. 호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주가 악재를 나중 30분 정도 후에 발표했다는 것은 누군가 세력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면 이익을 더 많이 보는 예. 그런 구조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금융당국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악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